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해외 축구 4경기 준비를 했고요. 1월 13일 수요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 일주일 정도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쉬었는데, 어쨌든 오늘부터는 다시 조금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할 경기가 프리미어 리그 2경기, 그리고 스페인 슈퍼컵 1경기,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 1경기 해서 총 4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 리그 맨시티 대 브라이턴. 사실 배당만 봐도 확인이 될 수 있듯이 맨시티의 승은 좀 당연해 보이는 배당입니다. 일단 배당 자체는. 상대 전적은 7승 1무 0패로 역시 상당한 체급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와 브라이턴이고, 최근 맨시티가 리그나 컵 대회 할 거 없이 6연승을 달리고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맨시티가 순위가 6인데 사실상 강팀, 타팀에 비해서 2경기를 진행을 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맨시티의 최근 흐름은 좋지만 아쉬운 부분은 공격수 아게로의 그런 코로나로 인한 결장들, 그리고 미드필더 수비들의 그런 코로나와 부상으로 전력이 좀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발생 정도는 제 생각에는 전체 전력이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반면 브라이턴은 9경기째 승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고 무승부와 패배를 계속 기록 중인데, 특히 수비를 강하게 가지고 오는 팀을 상대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브라이턴의 최근에 성적이 부진한 이유는 이런 결장 선수도 좀 많은 편인데, 공격수 웰백 안도네 코놀리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그런 결장이 되어 있고, 라랄라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램프티가 결장을 하고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비수마 역시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언오버 기준점이 3점이나 3.5점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맨시티 승에 좀 다득점 느낌이 좀 나는 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언오버를 건드리기보다는 마인을 건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과거 데이터도 그렇고 최근에 브라이턴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맨시티 1.5 마인이나 2.0 마인일 텐데, 그 정도 기준이면 한번 맨시티 마인을 가보는 것도 오늘은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시티 마인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트넘 대 풀럼. 그래서 배당 확인하시고요. 상대 전적은 8승 0무 2패로 역시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강했던 모습이고, 특히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10번의 대결 중에 8번이 다득점, 2번이 저득점이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토트넘 경기가 오늘 원래는 풀럼과의 경기가 아니라 에스턴 빌라 원정에 가는 경기였는데, 에스턴 빌라의 그런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기가 좀 연기되면서 풀럼과의 미뤄졌던 경기가 다시 재편성된 경기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사실 미드필더 로셀로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 외에는 별다른 결장 소식은 없고, 오늘 주목할 부분은 득점 2위인 손흥민과 득점 6위인 케인이 과연 어떻게 될지, 득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 일정은 토트넘이 다소 불리한데 1월 11일 날 FA컵 일정으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어쨌든 73시간 만에 다시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풀럼이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를 만들어냈고 5경기 동안 2득점 2실점을 하면서 언더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풀럼의 경기를 최근에 흐름을 좀 보면 평균 유효 슈팅은 3회로 좀 높진 않죠. 3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상대팀이 강팀이든 약팀이든 코너킥을 항상 더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날카롭진 않지만 어떻게든 그런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면서 좀 비비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무승부도 계속 해내고 있고,
풀럼은 이번 경기 결장하는 별다른 선수가 없습니다. 풀 전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모의 전술을 통해서 조금 수비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기준점이 2.5점 기준이면 오바가 좋을 것 같고 3이나 3.5면 저득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승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승이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이나 토트넘의 경기 일정상 조금 템포를 쉬어갈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연속해서 무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쉽게 또 토트넘 승을 가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최근 풀럼의 그런 언더 흐름 종합으로 봤을 때 3점 정도 기준이면 저득점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페인 슈퍼컵. 그래서 스페인 슈퍼컵은 지금 현재 이제 중립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스페인 슈퍼컵의 지금 현재 이게 4강입니다. 4강. 레알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가 4강전인데 다음 경기는 이제 내일 모레 있을 레알 마드리드 대 아틀레틱 빌바오의 그런 경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 0승 1무 9패로 역시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갑자기 겸손해지는 레알 소시에다드인 상황이고, 항상 경기를 보면 주도권을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고 경기 흐름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바르셀로나가 압도하는데 항상 배당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제 미드필더 다비드 실바의 부상 이후 11월 8일 경기 이후로 2승 7무 4패의 성적을 기록 중인데,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가 빠진 이후의 경기 성적입니다. 2승 7무 4패. 그래서 뭔가 날카로움이 없고 그 이선에서 지원되는 날카로운 패스가 전혀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골 득점력에서 좀 많이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전 윙백 무뇨스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측면 수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7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가 홈이었죠. 그때는 홈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2번 이겼던 상황이었고, 그날도 이기면서 23번 이기게 됐고 연속해서 신기록을 세운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 상당히 강했다. 이건 홈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은 원정이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항상 A매치나 그런 챔스 일정에 치이면서 손해를 많이 보는 팀 중에 하나인데, 챔스 일정이 어쨌든 끝나면서 최근 8경기 동안 6승 2패로 조금 안정감을 되찾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위도 그때 당시 조별 예선을 할 때 당시에 13위 정도에서 머무르다가 바르셀로나가 아니었죠. 이때는 어느덧 8경기 만에 3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결장 선수가 계속 있는데 안수파티 그리고 미드필더 코티뉴, 수비수 로베르토 피케가 계속 연속해서 결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행인 점은 그런 바르셀로나의 득점력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즈만과 메시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최근 승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이죠. 준결승이고 다음 4강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이제 그 레알과 빌바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쨌든 딱히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 바르셀로나의 일단은 승을 보는 게 항상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건 건들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봐도 어려운 게 또 요새 메시의 득점력이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5점 정도는 또 가뿐히 넘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면 그냥 바르셀로나의 승이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리A. 그래서 이제 세리 경기는 정규 리그가 아니라 코파 이탈리아 컵 대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경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리그 순위입니다. 리그 순위도 어쨌든 지표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위, 2위인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 전적 1승 4무 5패로 역시 인터밀란이 피오렌티나에 강했던 상황인데,
한 가지 특징은 이 10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인터밀란이 홈이든 피오렌티나가 홈이든 어쨌든 홈팀이 항상 우선했다. 그래서 원정팀인 경우가 불리했다. 그래서 인터밀란이 원정을 가도 비기는 경우였고 승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오늘 경기도 어쩌면 이런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인터밀란이 전력상으로는 인터밀란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진행되는 이 코파 이탈리아 경기는 컵대회 경기는 16강인 상황이고 단판으로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AC 밀란이 토리노를 상대로 0대 0으로 비겼죠. 그래서 결국엔 승부차기 끝에 5대 4로 AC 밀란이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주전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이제 최근 경기에서 매 경기 득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주전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가 직전 칼리아리 경기와에서는 결장을 했지만 오늘 경기 어쨌든 이탈리아 기사에서는 나올 것으로 스쿼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밀란의 주전 공격수 루카쿠가 매 경기 나오곤 있죠. 교체로도 나오고 선발로도 나오고 있는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밀란이 최근 2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프도리아의 원정으로 가서 졌고 AS 로마에 비겼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터밀란의 주전 공격수들의 그런 득점력이 좀 부재, 그러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의 그냥 강점을 살린 비비는 식의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득점이 없죠. 최근 경기에서 계속 수비수들의 득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현지 기사에서는 그런 주전 공격수 산체스와 라우타우로를 시작으로 톱을 우선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 다음 있을 18일 날 있을 유벤투스와의 경기 데르비 디 이탈리아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감독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밀란이 홈이고요. 그때는 유벤투스가 원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더비를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컵 대회 단판이기 때문에 뭐 홈원정 없이 단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갈 경기이긴 하지만, 사실 인터밀란도 최근에 그런 2경기 연속 부진했던 모습, 반면 피오렌티나는 칼리아리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했던 모습 봤을 때, 그리고 과거 데이터상 원정팀의 승리가 없다는 것도 참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반은 건드리지를 않고 그냥 피오렌티나 프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을 0.5를 갈지 1프렌을 갈지는 한 번 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종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소통방에 오셔서요, 스포츠 조합 픽, 스포츠 정보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